만화를 그리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경직된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하다 보니 몸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누적되더라고요. 물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몸이 경직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전에 저의 수강생이 템메이트 1으로 작업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버전 2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다양한 단축키 전용 하드웨어를 써왔습니다만 모두가 저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템메이트2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먼저 눈에 띄는 특이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버튼이 직관적이라 손 크기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재질이 조금 미끄럽게 느껴져서 떨어뜨릴까봐 무섭더라고요. 저는 따로 집에서 놀고 있는 휴대폰 스트랩을 장착해놨습니다. 템메이트2는 별도의 충전 단자 없이 AA 건전지 하나로 작동합니다. 배터리 수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장점일 수 있겠네요. 건전지의 수명은 기존보다 1.5배 상향했다는데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용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템메이트2는 4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 빨강, 파랑, 빨간 전멸, 파란 전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드 변경은 아래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모드 변경을 할 때마다 엄지를 밑으로 쭉 내려야 해서 손가락이 이완되는데 이때 기기를 떨어뜨릴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어 불편하더라고요. 만약 다음 버전이 출시된다면 위쪽에서 편하게 놀 수 있게 배치를 해주는 건 어떨까 싶네요. 템메이트2는 블루투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지원되지 않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블루투스 동글이란 걸 따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네요. 버튼은 총 15가지로 앞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휠 위아래 굴리기와 클릭, 동그란 ABCD 버튼, 그 아래 내방향 버튼과 가운데 퀵 액세스 버튼, 그리고 뒤편에 트리거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휠 클릭과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클릭하는 소리가 마우스 클릭 소리의 3분의 1에서 2 정도로 나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처럼 조용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땐 이 버튼의 사용 유무를 고려하셔야겠습니다. 템메이트2는 위 15가지 버튼이 끝이 아닌 버튼마다 특수한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보는데 바로 도구 일시 전환, 툴 로테이션, 연타 횟수로 실행, 누른 시간으로 실행, 온오프로 실행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도구 일시 전환은 툴을 변경 설정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툴은 변경된 상태로 유지된다면 이 일시 전환은 선택 시 할당된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만 활성화가 됩니다. 떼면 기존에 쓰던 도구로 다시 돌아오겠죠. 툴 로테이션은 한 버튼에 여러 개의 툴을 할당하여 버튼을 누를 때마다 지정한 툴로 전환시켜줍니다. 최대 10개까지 지정할 수 있네요. 연타 횟수로 실행은 말 그대로 내가 연타한 횟수로 어떤 기능을 실행할지 정하는 겁니다. 최대 4회까지 가능하고 버튼 입력 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네요. 누른 시간으로 실행은 짧게 누르기, 길게 누르기, 길게 누른 후 떼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입력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로 실행은 온이 누르고 있는 동안 활성화되는 것, 오프는 뗐을 때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 기대하는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과연 자세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둘째는 매크로 패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확실히 이리저리 팔을 움직이며 다양한 자세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경직된 자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작업하다가 통증이 찾아와도 당장 집중해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참으면서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흐름을 끊지 않으며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패드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세팅 환경과 작업 공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자면 중저가 액정 타블렛에선 확대 축소를 단축키로 할당해야 하지만 태블릿 PC의 유저의 경우 제스처로 커버할 수 있으니 굳이 단축키를 할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단축키를 지정하기 위해선 내가 작업 중에 어떤 단축키를 자주 사용하는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강점이면서 클립 스튜디오 입문자에겐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선 제가 어떤 과정으로 단축키 세팅을 하는지 진행 과정과 세팅값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제 조건은 터치가 되지 않는 액정 타블렛으로 작업을 한다 입니다. 아이패드나 터치 가능한 타블렛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은 대표적인 실행 취소, 다시 실행, 회전, 줌인 줌아웃을 템메이트에 할당하지 않는다 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를 추려보겠습니다. 저의 주관이 잔뜩 들어간 사항이다 보니 참고만 해주시고 내가 쓰던 게 없다면 따로 메모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행 취소, 회전,
줌인 줌아웃, 좌우 반전, 선택 영역류, 변형류, 일시적인 오브젝트, 오브젝트, 레이어 선택, 연필, 펜, 지우개, 브러쉬 사이즈, 채우기, 도형, 퀵 마스크, 흐리기류, 에어브러쉬, 미색 도구, 컬러 전환류, 그라데이션, 컷, 말풍선, 텍스트, 데코레이션, 픽셀 유동화, 복사, 붙여넣기, 표시 위치에 붙여넣기, 스냅류, 삭제, 그리고 퀵 액세스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기능의 분류를 마쳤습니다. 이제 파트별로 2차 분류를 하겠습니다. 저는 커맨드바, 퀵 액세스, 단축키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류한 각 파트를 배치할 건데요. 혹시나 바꾼 워크스페이스가 불편해서 다시 돌아오고 싶을 수 있으니 위 메뉴, 창에서 워크스페이스 등록으로 현재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고 재배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맨드바와 퀵 액세스 정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커맨드바가 활성화되지 않으신 분은 위 메뉴바에 창에서 커맨드바를 눌러 활성화해 주시면 이처럼 메뉴바 밑에 커맨드바가 활성화됩니다. 설정은 왼쪽 상단에서 단축키 설정 위나 커맨드바의 빈 공간을 우클릭하면 바로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분 문자 추가로 섹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아이콘은 직접 만들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퀵 액세스 또한 메뉴바의 창에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커맨드바와 마찬가지로 빈 공간을 우클릭, 왼쪽 상단 3선을 눌러 조금 더 세밀한 설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문자도 추가할 수 있네요. 여러분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저의 커맨드바와 퀵 액세스 배치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탭메이트는 4가지 모드가 있지만 저는 심플하게 한 가지 모드로 통일하려 합니다. 손가락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작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클립 스튜디오 왼쪽 상단을 통해서 탭메이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맨 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부터 하나씩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러스 버튼의 컬러 전환, 마이너스 버튼의 컨트롤을 할당하겠습니다. 연타 횟수로 실행해서 옵션 커맨드 실행, 그리기색 1번을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 교체, 2번을 메인 컬러와 투명색 전환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버튼은 수식키 설정에서 컨트롤을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눌러 연타 입력 간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120mH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신의 템포에 맞는 속도를 실험해보며 맞춰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ABCD 버튼입니다. 저는 여기에 브러쉬류를 할당하고자 합니다. 각 브러쉬는 툴 로테이션으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그룹을 묶어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A는 펜, B는 지우개, C는 미색 툴, D는 흐리기류입니다. 다음은 휠 위아래 그리고 누르기입니다. 휠 위아래는 줌인 줌아웃으로 사용합니다. 메뉴 커맨드 실행에서 줌인 줌아웃을 체크하면 됩니다. 휠 누르기는 쉬프트로 사용하는데요. 수식키 할당해서 쉬프트를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은 트리거 버튼입니다. 트리거는 실행 취소로 사용하겠습니다. 메뉴 커맨드 실행에서 편집, 실행 취소를 선택해주세요. 다음은 방향 패드 상하 좌우입니다. 상하는 브러쉬 크기 조절로 옵션 커맨드 실행해서 도구 속성 팔레트, 브러쉬 크기, 위 버튼을 늘리기, 아래 버튼을 줄이기로 해주시고 좌우는 회전으로, 누른 시간으로 실행, 짧게 누르기는 메뉴 커맨드 실행에서 회전, 길게 누르기는 무효, 길게 누른 후 떼기는 회전 리셋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는 옵션에서 누르기 시간 간격을 300mH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 버튼입니다. Q 버튼은 도구 전환과 퀵 액세스를 할당할 건데요. 누른 시간으로 실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누르기는 옵션 커맨드 실행, 보조도구 팔레트에서 현재 보조도구와 직전 보조도구를 전환으로, 길게 누르기는 메뉴 커맨드 실행에서 창 퀵 액세스로, 길게 누른 후 떼기 또한 메뉴 커맨드 실행에서 창 퀵 액세스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Q처럼 마우스 위치로 퀵 액세스가 팝업이 되지 않고 옆에서
창이 펼쳐지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도구 전환은 포기할 수 없죠. 혹시 나중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 누른 시간으로 실행해서도 팔레트 팝업을 지원하면 조금 더 폭넓은 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축키 지정이 끝났습니다. 클립 스튜디오가 설정 내용을 저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종료했다가 다시 켜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제 종료가 되어버리면 설정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템메이트라는 기기 자체가 여타 평범한 키보드와 매크로 패드와는 달라서 조작감이 어색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연습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 설정한 커맨드바, 퀵 액세스, 템메이트, 요약 이미지를 더보기란에 공유할 테니 익숙해질 때까지 참고하시며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 한 달 반 동안 사용해본 결과 단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고 특히 카페같이 테이블이 낮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좋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 이후로 조금 더 작업에 최적화된 세팅을 만들 시 커뮤니티란을 통해 공유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